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또 3월이 됐습니다. 이 춘3월 꽃피는 봄이 돌아왔는데요. 올봄의 첫 주말인 만큼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활기차고 또 건강하게 시작하셔야죠. 꽃도 피고 이분들도 활짝 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잘 살길 빌었건만. 저를 데려가야 싸웁니다. 야야야! 자, 3월. 어느 때보다 기운이 넘치는 3월 아니겠습니까? 이 새순이 올라오지요. 새학기가 되지요. 봄에 또 대청소한다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다가 말이죠. 우리 외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귀여워. 여러분들도 정말 산뜻한 봄날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봄이 왔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가수니까 노래 짤막하게 한번 하고 좋아요, 좋아요. 산 넘어 저 붓던 옷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네,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네, 여기까지만. 나는 뭐 이 새로운 봄을 돌리도 완전히 돌리도 이럴 줄 알았더니 다른 노래를 아니, 부르시네요. 봄 노래를 해야죠. 네, 그렇구나. 이 이상 가면 이제 출연료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네. 제 패션 센스를 한껏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 이제 좀 밝은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칙칙하시네요, 두 분은. 네. 이 두 분 말이죠. 제가 좀 코디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 두 분에게 너무 소홀했네요. 엉망진창이에요. 네. 신경 써서 입었는데 제가 또 코디도 기대하겠습니다. 새 옷인데, 새 옷인데. 네, 새 옷인데 마음에 상처받고 시작하는 코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요즘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당에서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말씀하기도 이렇게 좀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때 말고는 마스크 꼭 쓰기로 약속해요. 네. 맞아요. 정말 감염 예방, 우리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겠고요. 또 평소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공개 클리닉 웰을 열심히 보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훌쩍훌쩍 코 헐도록 풀어도 멈추지 않는 콧물, 끈적끈적 꿈쩍도 않는 악취나는 축농증,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증상의 원인은 비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비염인 줄 알았는데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코맹맹이 탈출을 위한 비염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이것 때문에 봄이 반갑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비염인데요. 코맹맹이 소리 좀 난다 하는 분들 좀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봄만 되면 긴건모가 됩니다. 나라리리드 밤밤. 봄만 되면은 코가 막히고 이러고 있는데 저 같은 분들 많을걸요? 저도 사실 좀 비염기가 좀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무대에서 안녕하세요, 서주입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로 살짝 노래할 때가 가끔 있긴 한데요. 진짜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서지호 씨 돌리도는 좀 비염기가 있어야 되는가요? 똥민통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올 것도 안 와요. 그렇습니까? 자, 사실 저도 조금 있긴 한데 저지만은 저는 우리 손주가 이 아토피성 비염이라고 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이 되면 참 걱정이 많은데 오늘은 좀 비염의 비책을 제가 오늘 볼펜까지 들고 와서 꼼꼼히 적어가지고 우리 손주 살리려합니다.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셔야 돼요. 예. 오늘 이 비염의 비책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김무건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막힌 숨길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빡 뚫어주신다는 그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코막힘이나 이제 막히는 숨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 중에서도 코비 비과 전문의 김무건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 말씀하실 때 힘이 딱 있으신 게 예,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이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비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레르기 때문 아니에요? 뭐 먼지, 꽃, 그렇지, 그런 거 동물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런 것 것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제가 미리 좀 들어보니까 비염의 원인이 생각보다 또 다양하고 이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내 비염은 어떤 비염에 해당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답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장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저분도 뭐 세수를 하려고 하시나? 그거는 왜 드십니까? 저는 그냥 얼굴에 딱 문대고 마나? 아닙니다. 진료실이 너무 건조해서요. 야,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세요. 건조하면 비염이 잘 생기거든요. 목 관리. 네, 일단 습도를 이제 높여야 조금 되네. 올리시는 거죠. 네. 어디를 또 가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분은 예전에 코가 계속 막혀 왔고요. 예전에 외상도 한번 있어서 수술을 한번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능 수술을 하면서 모양도 바로 잡고, 왜냐면 바깥쪽으로도 코가 좀 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교정하고자 해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휘어 있죠. 네, 너무 많이 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비중격 수술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건 연골부가 되게 많이 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골 많이 휘어 있죠. 네, 골부도 그런데 연골부. 연골이 많이 휘어 있어서 우리가 지지대 그 엘스트럿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미 너무 많이 휘어 있어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늑연골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늑연골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 거를 떼도 너무 많이 휘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인데 너무 많이 휘어 있고 외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비중격으로 해결이 될까? 또 뭐 보형물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될까? 근데 이상적인 건 사실 늑연골이거든요. 이거 바깥쪽 많이 휘었죠? 네, 많이 휘었어요. 많이 휘었죠? 네. 그러면 늑연골 쓰시죠. 네. 그게 안 그렇게 날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늑연골이 괜찮아요. 뭐 다른 연골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예, 확실히 안정적으로 늑연골을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늑연골로 설명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오늘 또 남은 외래랑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선생님들과 환자의 치료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회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술하신 지 이틀 되셨죠? 좀 어떠십니까? 불편한 건 많이 사라졌고 거울로 봤을 때도 모양이나 코 안에도 보면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네요. 목이 있는데도 아마 이게 전체적인 라인이 딱 보여서 그러실 것 같은데, 자, 목 한번 볼게요. 소리 한번 내보시고. 좋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수술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 남기고 나머지 부분, 이제 휘어져 있는 부분 이제 교정하면서 축농증이랑 비염 수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외형적인 것도 좀 했는데요. 아무튼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코 막힌 것도 좀 많이 좋아질 거고, 일단 올라오셔가지고 코 드레싱 하고 그리고 나면 좀 한결 더 편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크게 불편하진 않고 일단 건조하지 말라고 이렇게 솜을 막아놨는데 이거 뺐을 때는 이제 전에보다 확실히 숨 쉬는 게 뇌에 숨이 공급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훨씬 좋으시죠. 그거는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까지는 천천히 좋아지다가 그 이후부터 많이 좋아지거든요. 벌써부터 그런 거 느껴지시면 되게 좋은 거고요. 목 한번 볼게요. 자, 소리 한번 내보시고.
좋습니다. 이제 수술하신 지 이제 한 3일 정도 되셨고, 그렇죠? 수술 부위가 지금 처음에는 많이 부었는데 조금 가라앉으신 상태고, 수술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중격 흰 거 바로 잡으면서 축농증 있는 거 수술 같이 했고요. 이따가 올라가서 또 한번 드레싱을 할게요. 네, 선생님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와, 또 바로 오셨네. 네, 살짝 내려볼게요. 아직은 좀 답답하시죠? 자, 코에 솜 좀 넣을게요. 네, 소독을 하면서 코가 잘 아물고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비중격 휜 것도 지금 뭐 거의 다 잡혀 있고요. 첫날에는 후회했는데. 아, 첫날에 그쵸. 그날 후회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코도 많이 붓고 코에 막 솜이 들어가 있죠. 지혈솜이 들어가 있으니까 힘든데 지금은 후회 안 하시죠? 그리고 손 빼는 네. 게 다음 그날부터는 잘했다. 아, 그렇죠. 또 비중이 워낙 휘어 있으셨어가지고 오늘은 앞에 부목도 좀 떼고요. 요거는 어제 떼셨네요, 그렇죠? 코를 지지해주는 이 코의 부목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잘 참아주시고 오, 반듯해요. 오, 반듯해, 반듯해. 이제는 뭐 숨이 확 트시겠네요.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고요. 주신 연고 계속 바르고 소문 계속 이렇게 막아놓고. 소문 막는 게 좋아요. 막는 이유는 코 안에가 건조하지 않기 위해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회복이 훨씬 좋습니다. 막아두는 게. 좀 내가 의식을 하고 있을 땐 좀 막아두시고요. 주무실 땐 좀 답답하니까 좀 빼더라도. 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연고는 코 밑에도 발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귀에도 여기 잘 발라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안쪽도 좀 건조하지 않게 막아두시는 게 좋고요. 코 풀지 마실 거, 그 다음에 다치지 마실 거랑 이렇게 옆으로 눕지 마시는 거랑, 그 다음에 햇빛 노출 좀 주의해 주시고, 안경 끼지 마시고, 그렇게 좀 주의해 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외래 때 뵐게요. 네. 야, 그럼 저분도 이 비염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네. 이번에 이제 수술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분은 이제 오래 전부터 코 막힘이 있으셨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물콧물이나 재채기나 이제 코 가려움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오셨고, 이제 알레르기 검사랑 CT를 찍어봤고, 거기서 이제 비중격 망곡증도 보이고, 비염도 보였고, 알레르기 비염도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게 좀 심하셨기 때문에 비중격을 바로 잡는 비중격 교정술을 해서 코 막힘을 뚫어줬거든요. 결국 이제 코뼈가 흰 거를 이렇게 바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아, 그러면 말이죠. 알레르기 비염에 이제 코뼈까지 휘어졌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의학적으로 소견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축농증도 있고 이런 거고.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범주가 있는데 지금 한 번에 3가지 질환을 말씀해 주셨어요. 알레르기 비염과 비중격 망곡증 그리고 축농증 이걸 한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염의 범주에 속하긴 한데요. 축농증이란 거는 약간 이제 조금 다릅니다. 축농증은 비부비동염이거든요. 그래서 비염이랑 부비동, 코 주변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제 비염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란 거는 말 그대로 알레르기 물질, 항원 이제 우리 비염을 유발하는 항원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점막이 붓거나 또는 점막이 창백해지거나 함으로 인해서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코 막힘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게 자칫 감기랑 이제 오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아까 뭐 아토피 말씀하셨는데 아토피나 천식, 두드러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야, 고생 엄청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알레르기도 없는데 어떻게 비염이 네. 생기죠? 비염은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비염 하나로 제가 좀 가장하면은 1박 2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많은데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비알레르기 비염은 만성 비후성 비염이나 뭐 혈관운동성 비염, 노인성 비염, 위축성 비염, 약물성 비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거는 만성 비후성 비염이에요. 걔는 아까 비중격 망곡증이 나왔지만 비중격 망곡증이랑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중격이란 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코를 이렇게 나눠주는 이 벽이에요. 얘가 망곡이란 건 이렇게 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좁아져 있는 공간은 당연히 코가 막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반대쪽도 그러면 반대쪽이 뚫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점막, 비염 점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서히 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이 너무 넓어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우리 빨대를 빨 때 네네.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조금 좁은 게 잘 빨리잖아요. 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넓으면은 숨을 들여 마실래도 숨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 몸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좁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더 점막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양쪽 다 코가 막히는 비후성 비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비중격이 겉에서 봤을 때 코가 좀 휘어 있는 사람은 안이 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럼요. 이게 좀 다들 좀 미묘하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자기 이제 얼굴은 항상 알죠. 그런 게 살짝 있거든요. 휘었다는. 근데 저도 항상 이쪽이 이렇게 더 사진이 잘 나오는 이유가 코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어가지고 이리 갔네, 이렇게. 그렇죠. 약간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 저는 비중격도 이게 열어보면 좀 휘어 있을 수 있는 거네. 네. 망곡증이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각도에서 봤을 때 좀 네, 예뻐 어떤가요, 보이셨나 선생님? 보네요. 이쪽이 네. 보여가지고. 아, 옆으로 별로인가요? 이쪽 각도라서. 저는 괜찮습니까? 아, 괜찮으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똑바로 돼 있습니까? 똑바로 오신다. 네, 반듯하시네요. 이건 항상 바로 섭니다. 아,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코를 봤을 때는 이 위쪽이 뼈고요. 네. 완전히 딱딱한 부분이 뼈고 밑에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비중격이에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휘어 있으면 안쪽까지 비중격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외상에 의해서 이쪽이 만약에 휘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쪽은 반대쪽이 더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설 씨는 그냥 그대로 놔둬. 네. 왜요? 그까지 또 바로 잡으면 더 이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요. 아, 이제 미스 코리아 나갈 수도 없고. 아유, 아쉽다. 정말 아쉽다. 네. 생각보다 이 비중격 망곡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어요. 아, 많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환자분들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전체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70%예요. 그러면은 이제 3분 중에 2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널 분들 3분을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이나 CT나 검사를 했을 경우에 3분 중 2분은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는 바로 서 있으니까 2분이네요. 비중격이란 거는 바깥쪽보다는 안쪽의 행동으로 훨씬 열어봐야 많습니다.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궁금하다. 네. 이게 뭐 증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증상은 제가 몇 가지 한번 우리 패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떨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평소에 양쪽 코가 막히는 게 있다. 평소에. 저는 울 때. 아, 울 때. 누가 언니를 울렸나요? 울 때는 사실 누구나 다 막히지 않으신가요? 아, 예, 울고 나면 신기하네. 맞아요. 울고 나면 맞아, 막혀. 맞아. 맞아요. 심하게 울면은 막혀요. 잘 안 우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아, 울죠. 냉혈한. 우리도 그 이제 드라마에서 또 이제 네. 작품 강릉상 울면 네. 이 딱 막히면 그때부터 텅 대사 이렇게 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대사를 해야지. 네, 아니 맞습니다. 우리 고단장님은 본인이 우시는 것보다 남을 울리는 일을 많이 하시죠. 나도 이 사람아 B형으로 이 사람아 그 감정 연기 아, 비염이 아니라 비형이시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눈물샘관이 합의각계라는 아까 그 비염점막 아래쪽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로 눈물이 흐르게 되고 눈물이 많이 나면 콧물도 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합의각계 점막이 부어서 막히게 되기는 하거든요. 두 번째는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막히는데 막히는 쪽이 완전히 막힌다. 세 번째는 이제 코가 한쪽이 막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쪽 방향의 두통이 심하게 생긴다. 그런 적 아직은 저는. 네, 아직은 잘 없으시죠. 네 번째는 자꾸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되게 말라 있다. 야, 이건 제가 그래요, 제가. 아, 그렇죠. 이거는 되게 흔하게 있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코골이가 있을 경우도 이런 증상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비중격 망곡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5개, 4개로 하면 1개 정도 해결되는 거죠. 네. 입호흡이라는 게 해결되는데 네. 다른 분들도 이런 증상 한두 개 지금 많지요. 솔직히 해봐. 뭐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없는데요. 저도 몇 개가 이렇게 딱 하나 정도. 나오니까. 저는 진짜. 하나. 좋습니다. 그러면 네, 코골이. 고인범이나 영민 씨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아,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오. 이게 이제 비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냥 적당히 약물 코가 치료하시고 막힌다 이렇게 하시는 정도로.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호흡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장애라든지 아니면 학업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수면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수면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제 숨을 들어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뇌나 심장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그 후각이 떨어지게 되면 후각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각 같은 것도 잘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구강호흡을 하면 아데노이드 이제 얼굴이라고 해서 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안면 기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은 드라마를 찍으러 어떨 때 찍고 내려올 때 네.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혼을 내는데 이 코털이 좀 많이 삐져나온 화면을 볼 때가 있어 가끔 네. 그걸 정리를 안 하면 아까 숨을 쉴 때 공기청진기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코털을 다 깎으면 그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코털은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큰 먼지들은 코털이 일단 걸러주고요. 코털을 다 자른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비중격 옆에 있는 비염 점막이요. 그런 기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 안에는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안 좋은 물질이나 바이러스나 항원들을 걸러주기 위한 것들. 보기 싫으니 좀 잘라도 되는 거구나. 일단은 겉으로 나온 것만 자르면 그죠. 네. 삐져 나오는 애들만 이거 너무 잘라주시고요. 맨날 있어요. 아, 이 자식. 네. 잘 좀 잘라주세요. 네, 지금 하나 지금 자라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비염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치료 방법은 뭐 따로 없는 건가 아니면 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꼭 수술은 하진 않아요. 이제 아까 뭐 손녀분 갖고 계시다는 뭐 아토피나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1번은 아닙니다. 수술적 치료는 코가 막힐 때 원인이 확실할 때 치료를 하면 효과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첫 번째 4대 치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피요법, 두 번째는 약물요법, 세 번째는 면역요법, 네 번째가 이제 수술적 치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피요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회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항원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거든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으면 집에 있는 카페트라든지 이런 거는 치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불 빨래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빨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요법 이외에 약물요법은 말 그대로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국손에 스테로이드, 코에 스테로이드 뿌리는 거라든지 이런 치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그걸 피하거나 증상을 치료하는 건데 얘는 유일하게 내 체질을 개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면역 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항원을 조금씩 주입을 시켜서 반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을 개선해 주는 치료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진먼지 진드기 단일 항원이 있는 분들에게만 거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해요. 야, 근데 그 알레르기 비염은 그렇게 치료한다고 쳐도 이게 휜 거, 비중격이 휜 건 약으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비중격 망곡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후성 비염이 있는 경우는 비중격 교정 수술이 답이에요. 그래서 비중격 휘어져 있는 걸 바로 잡고 비염 수술을 해서 이쪽 양쪽 공간을 넓혀주게 되면 숨 쉬는 게 원활해지게 됩니다. 네, 양쪽 공간을 그래서 과연 어떻게 넓히는 건지, 어떻게 코를 뻥 뚫는 건지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수술 현장을 또 저희가 찍어왔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뼈랑 연골이랑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을 할 때 되게 층을 잘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겁니다. 어머머머. 이미 이렇게 탈골이 돼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가운데 선이 여기인데 왼쪽으로 확 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또 이게 수술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 부분만 비중격 연골이랑 뼈가 제거가 돼 있네요.
코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비중격 연골이 다시 휘기도 하거든요. 휘어져 있는 연골부를 제거를 하고요. 저게 연골인가요? 이 지금 방금 제거한 비중격 연골이랑 뼈 부분인데요. 여기서 딱 보시면 이렇게 많이 휘어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이제 공간을 보면 아까 휘어져 있던 이 부분이 다 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연골을 펴서 다시 잘 넣어줍니다. 무슨 이거 왕코딱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오늘 처음 오신 환자분인데요. 이제 문진 후에 코 CT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코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숨 쉬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숨 쉬기가 불편해요. 네. 수면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숨 답답하시면 주무시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잠자기가 좀 많이 불편하죠. 네. 먼저 환자의 코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록이 꽉 차 있네요. 지금 오른쪽 코고 왼쪽 코입니다. 오른쪽에 요게 이제 약간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게 무록이에요. 이렇게 무록이 있다는 거는 다른 우리 축농증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코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10군데가 있거든요. CT 사진을 보면은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비중격입니다. 첫 번째 공간이 이제 이마 쪽인데요. 눈과 이마에 전두동이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새카매야 됩니다. 정상은. 근데 이렇게 회색깔 이제 허옇죠. 여기는 축농증이 일단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눈 양쪽 가운데 이쪽이 이제 사골동이란 공간인데 여기도 새카매야 돼요. 근데 여기도 축농증 하얗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록이 코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고요. 축농증 생길 수 있는 공간 총 10군데 중에 10군데 전부 그리고 그 무록이 비강까지 그래서 총 12군데에 축농증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비중격 망곡도 있고 비염도 있는 상태셔서 이거는 약물 치료로는 사실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 결과를 봤는데 이제 알레르기가 동반이 된다 그러면은 수술 후에 알러지 치료도 같이 쭉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앞에 저희 원무과에서 잡고 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수술하는 날 저랑 다시 한번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상의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들어가실게요. 네. 야, 코 곳곳에 농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끈적끈적해가지고 풀어도 나오지 않는 그 축농증. 야, 이거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데 거기에 또 비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답답했겠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강사를 하세요. 그래서 알고 있다 했어요. 얼마나 그렇죠. 힘들었을까. 노래 강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더욱 코가 잘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명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이용하시기 때문에. 근데 코가 꽉 막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를 미루셨고 사실 이분은 15년 전에 축농증 수술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발이 된 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전에 수술하고 조금 이제 드레싱이 좀 아프셨는지 그런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15년 만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이 아까도 설명드리셨겠지만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가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알레르기 비염도 약간 있으셨어요. 진먼지 진드기. 조금 더러운 질문이지만 이거 여기 이렇게 꽉 차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더 빼면은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종이컵에 꽉 찬다든지. 지금 10군데 공간이 다 찬다고 하면 그걸 다 뺐을 때 종이컵 한 컵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얼마나 진짜 시원할까? 개운하시겠네요. 진짜 개운하겠다. 그러면 앞에 나온 영상처럼 그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제가 안쪽 바깥쪽을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비중격이란 구조는 옆에서 봤을 때 바깥쪽 L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보통은 수술해요. 그러면 그걸 안쪽 비중격을 수술한다고 하고 나머지 이 바깥쪽 비중격을 수술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코를 열고 수술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쪽 비중격으로 충분히 교정이 됐기 때문에 안쪽 비중격 수술을 하고 비염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두 가지 수술을 하면 약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야. 그래서 실제로 비중격 만곡증이 간단하게 있는 분들은 30분 안에 수술 다 끝나거든요. 그거 꽉 찬 것도 30분이네. 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또 충농증 수술 해야 됩니다. 네,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진짜. 야, 다양하다. 네, 그리고 충농증 수술을 해서 교정을 네.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아까 그 수술을 받은 재수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재수술이니까 그래 되면 한번 해봤으니까 쉽게 탁탁탁 되는 겁니까? 그럼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아, 아무래도 재수술은 까다로워요. 네, 성형수술도 재수술은 까다로워요. 어디가 그리 까다로웠어요? 그래요. 저도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가 그리 중요한 까다로웠어요? 신중해야지. 네. 맞습니다. 모든 수술은 재수술은 어려운 이유는 한번 이제 정상적인 구조를 이제 풀었다가 다시 묶었기 때문에 안에 유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이 힘든 거고 지금 앞에 수술하신 분은 재수술이긴 한데 조금 다른 개념인 게 이분은 옛날에 안쪽 비중격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부분으로 충분히 교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코끝이 왼쪽으로 네. 휘어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이 아래쪽은 비중격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해서 이 아래쪽 코를 이렇게 일자로 바로 잡은 그러네요. 상태. 이 왼쪽 사진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코끝이 좀 휘어 있는데 똑바르게 좀 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좀 자세히 보면은 이 뭐 성형 수술을 했나? 코 성형 너무 예뻐지셨어요. 너무 예뻐지셔서 네. 반듯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실제로 아까 안쪽 접근으로 한다는 그 비중격 수술을 하면 코 모양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바깥쪽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이 비중격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잡다 보면은 그 휘어져 있는 부분도 바로 잡고 자연스럽게 미용적인 이제 개선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숨통이 좀 트이고 네. 예, 코막힘도 좀 사라질까요? 바로? 사라지긴 하는데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수술을 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수술을 하면 일단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술 부위가 부어요. 그게 일주일 정도까지는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쑥쑥쑥쑥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쯤 지나면 매우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수술을 했을 때 코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환자분의 만족도랑 고려했을 때 저는 95% 이상 만족하실 거라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막힘에 대한 거는 그 정도고요. 다른 알레르기 비염 증상,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이런 거는 결국 비염을 고주파로 수술을 해서 점막을 좀 태우긴 하기 때문에 50에서 70%는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숨통도 좀 트이고 싶고 저는 또 얼굴이 무기잖아요. 아니. 공개 클리닉 남자 출연자 중에 얼굴이 무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 수술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재발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일단 코는 미남이셔서 생각을 안 하셔도 근데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코가 자세히 본 적이 처음인데 코가 되게 화살코다 화살코. 코는 미남이라고 하시잖아. 코는. 예. 그럼 쌍꺼풀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중격 막힌 코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기능적인 수술이고 그게 이제 모든 비중격 수술에 있어서 우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발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중격 수술은 재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안쪽을 교정했는데 바깥쪽이 휘어 있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잡기 위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중격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간혹 이제 우리가 비염 수술을 하게 되면 뼈를 부러뜨리고 고주파를 넣어서 점막을 쪼그라뜨려 주게 되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심한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다 보면 뼈는 다시 돌아오진 않지만 점막이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간단하게 고주파만 국소 마취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시 확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든 뭐 약물 치료든 비염의 원인을 또 잘 알아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잘 알았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 안쪽을 뭐 염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마 지금 뭐 거의 보이진 않고요. 제가 이 딱지 또 떼고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지금 수술하시기 전에는 코도 막히시고 염증도 막 오래 되셨고 그때 물혹도 있으셨고 고름도 계속 나오고 있으셨거든요. 아, 진짜 그건 말도 많아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장군입니다, 장군. 지금 아주 좋아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장군 돼버렸어요. 잠도 잘 자고. 잠도 잘 주무시고. 좀 민감하게 잠을 잘 못 자는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걸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고. 실제 운동하면 숨 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어요. 답답한 게 없고. 그리고 이 입안에 농이나 이런 것들이 입이 한가닥이 넘어가지고 장기에서 뱉어냈거든요. 지금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렇죠. 조금 초점이 안 맞는데 여기 이제 그 고름 나오던 부분이 시원하게 보일 정도로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아버님이 만족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상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척 잘 해주시고요. 2주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 약은 제가 따로 안 드릴 거고요. 네, 2주 뒤에 오셔서 없어도 되니까. 연고 드릴 테니까 연고 요 앞에 좀 자주 발라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새 삶을 사시는 것 같겠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코 수술하는 뒤로 계속 운동하면서 진짜? 운동하면서 일 잘하면서 오신 김에 제가 코를 한번 볼게요. 네. 코가 비염 점막으로 꽉 찰 정도로 비염이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깨끗하네요. 누가 수술했는지 모르겠어요. 상태 좋아요. 네, 코는 이제 뭐 본인이 불편한 것만 없으면은 이제 그냥 뭐 저한테 굳이 진료 안 보셔도 되고 그 정도로 상태는 좋습니다. 네, 이제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진료 다 끝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무리를 관리 하고. 남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한 진료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했으니까 그 환자들 설명해 주러 가야죠. 몸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막 수술하고 외래 보고 이런 거는 되게 그거 자체로는 되게 즐겁거든요. 환자가 저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환자분이 그 치료로 만족하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의사 생활을 만족합니다. 예. 자기 직업 만족도 최상. 얼굴이 뜨거운데요. 그래도 아파서 인상만 이렇게 팍팍 쓰고 자신이 앞에 앉아 있다면, 예를 들어 뭐 또 이제 살 것 같다고 확 웃는 분들이 앞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또 아까 우리 임진왜란 때 같이 뛰어놀던 내가 장군 같아. 야. 뭐 이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제 코가 다 시원해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삶의 질이 무엇보다 또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꼭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문제보다는 코 막히는 거, 콧물 나는 거 이것만 사실 해결해도 좀 편하게, 가볍게 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뭐 저 어르신은 정말 앞으로 이제 뻥 뚫린 삶을 사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비인후과 수술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은 많이 안 하시지 않나요? 많이 안 하진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은 코가 막히셨던 분들이 젊으셨을 때 이미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불편한 거 이제 한쪽이 막히고 한쪽으로 숨 쉬는 게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시거나 구강호흡이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아마 진짜 뭐 장군이다,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니까 원장님도 의사로서 사는 게 행복하다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참 그런 기분 좋은 말들 많이 들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만족도가 되게 높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민우과의 영역에서도. 왜냐하면은 구조적인 문제를 딱 개선을 하고 고기로 숨기를 탁 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널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해하실 정도로 아 이거는 시원하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환자분들이 만족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저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안쪽으로 하는 수술만 많이 하다가 이제 아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바깥쪽으로도 하고 있고 아까 늑연골도 보셨겠지만 코가 아예 무너지신 분들은 그냥 바깥쪽 접근으로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코를 새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코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는 늑연골을 이용해서 이제 재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중격 수술에 있어서는 이제 제 나름 자부하는 거는 비중격 수술에 있어서는 모든 비중격의 망곡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만족해하는 거에 저는 기쁨을 느끼고 또 계속해서 이 수술에 대해서 평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직 PD라고 말씀하신 그분도 코가 네. 막 뚫리면서 네. 어떻게 보면 막 답답해서 집에만 있다가 이제는 바깥 공기를 씌워보니까 좋거든.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밖에 나가서 확확 들을 마시면 사실 저도 서울에 촬영하고 부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부산역에 딱 도착해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이러면 팍 진짜 좋거든. 그 느낌이. 근데 요거 우리 어린 손주에게도 해주고 싶은데 네. 어린아이들도 수술이 가능한 겁니까? 어린애들은 엄청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애들이 이제 코 수술을 하는 걸 크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중격 망곡증 수술,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입니다. 그 중에 비중격 수술은 비중격은 성장을 하면서 코는 계속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끝날 때까지 비중격이 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잡아버리면 코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코가 지지가 약해져서 내려가는 안장코라고 하거든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엄청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축농증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은 가능해요. 이제 성장이랑 관계가 없다는 게 다 밝혀져는 있지만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계속 드레싱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걸 못 참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재발의 위험 인자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수술 이외의 치료법을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고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치료나 코 세척,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면역 치료 같은 걸 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아데노이드 편도 때문에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수술 후에 드레싱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좀 뭐 좋습니다. 예, 뭐 근데 수술도 좋고 또 약물도 좋은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재발을 안 하도록 예, 관리를 잘 하는 거. 근데 이게 관리가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원장님이 말이 많으셔서 제가 간결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5줄 요약을 해봤거든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다행히 이건 우리가 자주 하네요. 이거는 첫 요즘 정말 뭐 최근 2, 3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죠. 비누가 없어. 근데 이게 비염이랑도 상관이 있네요. 그럼요. 이제 비염 아까 코로 들어가는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이제 손에 묻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어주는 거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춰주세요. 이건 처음 들어봐요. 20도? 네. 겨울에는 이거보다 좀 따뜻하게 틀고 싶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따뜻한 20에서 25도 정도는 괜찮고요. 이제 온도를 너무 갑자기 변화를 주거나 갑자기 춥거나 따뜻하게 하는 거, 덥거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염이 유발되면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내 온도를 또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네요. 다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네요. 습도를 높이고 코에 연고를 바르세요. 아까부터 그 연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어떤 연고인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주로 이제 코에는 항생제 연고를 쓰게 되고요. 연고를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 앞쪽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호흡을 하면서 연고 성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코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코 밑에? 네, 코 여기 바로 안쪽에.
그렇게 하고 습도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코 안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당장 비염으로 고생을 하지 않아도 그 연고는 바를 필요가 발라도 괜찮아요? 바르면 좋습니다. 특히 코가 건조하시거나 딱지가 많이 생기거나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되게 효과적이에요. 코피는 요새 많이 안 나. 어릴 때는 많이 났거든. 내가 억수로 많이 뚜디 맞았거든. 야, 근데 이건 너무 꿀팁이다. 네. 그거 바르는 거 꿀팁이네.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집에서만 해야겠네. 이렇게 콧물을 앞뒤 빛이 반짝반짝 집에서 TV 볼 때 해야 되겠다. 개그맨들이 이거 많이 바르거든요. 이게 건강에 좋은 거였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면봉에다 발라서 안쪽에? 코 안쪽에 살짝 바깥쪽으로 안 발라주시고 보이게. 얘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오,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꿀팁이다. 자, 4번째입니다. 볼게요. 사실 요즘 정말 마스크 안 쓰고 싶지만 맞아요. 마스크 착용하세요. 야, 이게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맞아요. 쓰고. 그렇지. 봄이 되면 네. 또 꽃놀이도 이런 것도 안 가잖아. 네. 꽃 아니되기도 안 그러네. 만든다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점은 또 있대.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방법 살펴볼게요. 자, 하루에 한두 차례 코 세척을 하세요. 네. 어떻게?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던데. 입으로 거? 네, 입으로 헹구는 거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한쪽 코로 세척액을 넣어서 이쪽 반대쪽 코로 코로 나오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물로 하시면 안 되고 생리식염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0.9% 이제 염화나트륨 용액 이상이 되는 농도로 해야 되고 그 요즘은 제품이 잘 나와서 거기다가 가루 하나 타고 물 깨끗한 물 넣고 제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구나. 역시 가수는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역시. 네. 가수는 관리하는데 연기자는 관리 안 하면 내가 뭐가 돼?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네, 자꾸 하다 보면 잘 나와요. 그렇구나. 그럼 되게 개운하겠다. 네, 개운하죠. 그러니까 뭐 먼지라든지 항원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씻어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 안에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한 코딱지는 역할도 안 합니다. 생깁니다. 와, 이걸 약국을 갔다 와야 되네. 네. 아하.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제가 코를 계속 풀면 머리 아프고 이렇게 귀가 먹먹할 때 있어요. 이럴 때는 꿀팁 없나요? 그럴 때도 꿀팁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를 갖고 있어? 박사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아서 2장 갖고 왔어요. 자, 비염에 관한 카더라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헛가지 가! 헛가지 가! 헛가지 가! 네, 비염에 관한 소문들 과연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카더라를 제대로 가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콧물, 삼키는 게 낫다. 어렵다. 야, 어렵다. 이 삼켜도 찝찝하고 이렇게 계속 풀어도 코가 헐고. 어렸을 때 그 혼나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코 먹으면. 하나, 네. 둘, 셋. 아니 정말 더럽다. 우리는 이비인후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뽑아내 주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자꾸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뽑아내 버려야지. 네. 이거라면 이거 요새 먹을 게 넘쳐나서 저는 그래서 세상인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코 내려왔는데 이렇게 확 먹는 애들은 네. 빨리 정답을 봤어요. 네. 원장님,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올라 말까? 정답은요? 요게 되게 복잡합니다. 일단 저는 X를 드립니다. 그렇지.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제 결국 삼키는 거냐 푸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귀랑 목이랑 코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귀는 코를 푸는 것 자체가 여기 중이는 이관이라고 해서 코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푸는 것 자체가 중이 압력을 갑자기 상승시켜요. 그래서 코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이관을 통해서 귀로 들어가서 중이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들이마시는 행동은 이제 코의 중이의 반대로 압력이 음압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고막이 함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계속 들이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 만성 중이염 위험 인자가 돼요. 그래서 귀 입장에서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 입장에서는요. 목은 이제 우리가 코를 계속 삼키게 되면 이제 상부식도 괄약근이 있어요. 그걸 삼키게 되면 거기 괄약근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누운 상태에서도 코가 계속 넘어가면 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더 약해지면서 위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역류성 후두염의 위험 코를 인자가 먹다가 돼요. 역류성 식도염에. 역류성 후두염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후두염에. 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되게 흔하게 앓는 질환이긴 하지만 그거의 위험 인자. 목 입장에서는 이게 삼키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흐를 때 적당히 닦아야지 막 세게 풀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코 입장에서는 또 푸는 게 너무 세게 푸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흐르는 것만 이렇게 딱 받는 게. 네. 제가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왜 손으로 받아야 돼? 휴지, CG로 이렇게. 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약한 힘으로 삼키면서 뱉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를 풀고자 할 때는 양쪽을 막지 않고 한쪽만 막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야, 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얼른 풀어볼게요. 알레르기 나이 들수록 무뎌진다. 하나, 둘, 네. 셋. 뭐 나이 들수록 무뎌지지는 않겠지. 예를 들어 그게 그러면 뭐 위장이 아픈데 뭐 나이 들면 위장이 요만큼 아픈 게 뒤에 안 아파질 수는 없는 거잖아. 인체는 그런 건 아니야. 용민 씨는 근데 아니, 오래되셨네요?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무뎌지는데 이 안 좋은 게 세지면 얼마나 서러워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지, 더 심해질 수 여러 있겠네, 가지로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공부를 좀 똑바로 하라고. 그래. 나는 그냥 내 희망사항이에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오늘 질문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제가 또 X를 들었지만 이거는 충분히 양쪽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알레르기 유병률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병률이란 거는 새로 진단을 받고 내가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0대 때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부터 쭉 줄어들었다가 60대부터 쭉 이제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제 숫자는 줄어들지만 이제 무뎌진다는 표현이 이거는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점막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 코도 계속 건조해지거나 또는 이제 약을 먹거나 뿌리는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 자체는 그러니까 중증도라고 하죠. 중증도는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김무건 원장님이랑 우리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시죠. 이 비염의 예방법 또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올 봄에 또 이 불청객 비염 때문에 고생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환자분들께도 똑같이 설명드린 거는 가습을 잘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잘 쓰자는 겁니다. 가습은 아까 말씀드린 연고 바르기, 코 세척,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 자체로 이제 가온, 가습, 외부에 있는 이제 먼지라든지 항원, 그다음에 바이러스, 균들을 다 차단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내가 좀 뭐 이렇게 코가 막히거나 코 증상이 있다 하면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어느새 또 마칠 시간입니다. 새 봄 맞아서 대청소도 좋고요. 이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씩 새롭게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소식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